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포항. 오랜 세월 바다를 벗삼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아온 이곳에는 바다와 얽힌 사연도 이야기도 많은데요. 오늘 여행은 바로 이 바다에서 시작된 아픈 역사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의 이수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포항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특별한 해산물들이 많이 나는 포항인 만큼 저는 바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 여행을 떠나기 위해 가져온 이 사진 속에도 바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포항의 옛 바다 사진인데요. 드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수많은 배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들은 어디로 향하던 길이었을까요? 머나먼 바닷길을 향해 이제 막 닻을 올린 배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해줄 만선의 소식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을까요? 사진 앞으로 쏟아지는 천 가지 만 가지 궁금증. 그 숨은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내줄 오늘의 길동무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래요. 네, 제가 오늘 궁금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포항의 옛날 바다 모습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구룡포 내항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현재 구룡포 중심거리고 여기 이제 저 서쪽 산이고 이것이 동편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외항. 네. 작은 그때는 뭐 작은 어항이라고 쳤습니다만은 네. 동해안에서는 이만한 어항이 거의 없지요. 그러나 굉장히 큰 어항이고 아주 뭐 포항과 구룡포가 동해안 어업 전진 기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쯤 사진입니다. 9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바다. 구룡포는 예로부터 빼어난 절경과 풍부한 어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의 아픈 역사가 시작된 건 역시 이 풍부한 자원 때문이었죠. 이 사진으로만 보면 되게 고요하고 운치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전해주실 얘기도 아름다운 얘기겠죠? 아름다운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는 처음 사진 같은데 이때부터 이 사진이 찍힌 이후부터 사실 구룡포항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항구로서는 크게 되고 뭐 하지만은 그 많이 잡히는 산물 새롭게 쏟아지는 어획물이 거의 일본 사람들 손에 놀아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그 강점기의 슬픔, 구룡포의 번영과 동시에 슬픔이 뒤따르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말 일본 가가와현에는 어자원 부족에 시달렸던 어민들이 있었습니다. 늘 새로운 어장을 찾아 허덕이던 그들은 근해인 세토네의 연안에 어자원이 고갈되자 조선 출어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 바닷길 끝에 닿은 곳이 바로 구룡포였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아름다운 항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뭐 착취, 점령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답답해지고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이 항구가 어획량이 풍부하다는 이야기가 일본에까지 전해지니까 가가현하고
그 몇 군데 현에서 집단적으로 구룡포로 이주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는 그 아주 뭐 목숨을 걸고 구룡포로 향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구룡포에서 이제 이 고기를 만나고 그들의 그 조금 우리보다 앞선 기술, 선세 이런 거를 가지고 구룡포 고기를 그냥 삭슬이 하다시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들이 키워놓은 우리들 바다에 들어온 고기를 절반 이상 잡아 나간다 그런 것은 우리들로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그 돈이 전부 구룡포항으로 모여야 되는데 절반은 일본 사람들 손에 들어가 버린다 그런 것은 네. 정말로 우리 국민들로서는 우리 어민들로서는 피 끓는 그 고달픔이 거기에 따라오는 거죠. 이 구룡포 하면 아름다운 그런 바다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었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이제 구룡포 근현대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러 갈까요? 예, 근현대사에 많은 그 자취가 있고 애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한번 여행을 떠나봅시다. 예. 구룡포 바다 위로 흘러간 옛 이야기들이 출렁입니다. 물반 고기반이라 할 정도로 어자원이 풍부하고 아름답던 이곳에 세월은 어떻게 아픈 상처를 남기고 갔을까요? 빛과 그림자가 함께 드리웠던 100여 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길. 그 출발지는 여기입니다. 와, 전망 진짜 좋네요, 선생님. 네, 너무 좋죠. 네, 네, 여기서 보니까 정말. 아까 봤던 사진이랑 더 자세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보이는 이 네. 구조 맞죠? 아유, 뭐 잘 보셨네. 완전 C자 구조죠. 네. 그리고 이 언덕은 정말 일망무제로 탁 트이는 언덕이면서 옛날 우리의 조상 이 구룡포의 누대로 살아오신 누대로 이어오신 그분들이 이 언덕을 굉장히 신성시한 언덕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로 말하자면 포세이돈 언덕 같은 그런 곳입니다. 구룡포의 그림 같은 풍경이 손끝에 잡힐 듯 들여다 보이는 곳.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뜻밖의 유적과 마주쳤습니다. 일제가 남기고 간 암울한 흔적 말입니다. 이 송덕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송덕비가 뭐예요? 예, 도가와 야스부로라는 일본 사람이 여기 와서 생활하고 그들의 그 주민들을 일본서 같이 온 그 주민들을 보호한 말하자면 공이 있는 그들에게는 공이 있는 그런 사람을 송덕하기 위해서 덕을 숭상하기 위해서 1944년 이 비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비에 대한 이야기는 비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가서 이거였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 입이군요. 그냥 돌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풍부한 어장을 찾아 허덕이던 당시 일본 어부들에게 구룡포는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이자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앞다투어 구룡포로 이주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 이주민들의 주축이 되었던 일본인이 도가와 야스부로인데요. 이 송덕비는 바로 그를 기리는 비였다고 합니다. 헌데 비석이라 하기엔 그 생김새가 조금 이상합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니 근데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건데 이 비를 왜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1944년도에 해방 1년 전에 송덕비가 세워집니다. 자기들이 폐망할 걸 모르고 그래서 1년 후에 폐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룡포 주민들이 이 비를 뭐 깨자 어쩌자 이런 말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송덕에 그걸 전부 지워버리고 시멘트로 이 앞에 보면 시멘트가 발라졌죠. 네. 아마 뒤에도 발라졌을 겁니다. 그럼 네. 저희한테는 이게 상처기 때문에 이 비의 내용을 지운 거예요? 일본 사람을 숭상하니까 여기에 네. 한국의 언덕에
구룡포의 순수한 언덕에 그렇죠. 성지로 생각하고 있는 이 언덕에 일본 사람 비석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구룡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비를 앞뒤에 송덕에 문구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게 송덕이었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픈 역사기 때문에 이걸 시멘트로 다 지운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도가와 야스부로에 대한 그 업적을 기린다 그는 자기들을 리드해 줬으니까 그런 뜻이 있지만은 우리 구룡포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한 모욕이고 아픔이죠. 도가와 야스부로는 일제강점기 가장 먼저 조선 총독부를 설득해 구룡포에 축항을 제안하고 구룡포 방파제 축조와 도로 개설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덕분에 일본 이주민들에겐 영웅으로 통했을지 모르나 우리에겐 나라를 빼앗기고 어자원을 수탈당했던 그저 암담하고 참혹했던 역사에 지나지 않는데요. 이 계단 역시 그런 아픈 역사의 흔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그 후원자, 네. 공원을 만드는 복원하는 그 후원자들 이름이 대부분 새겨져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일본이 점령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다 썼지만 네, 다시 그렇죠. 그때 복원하면서는 자기들이 이제 좋은 길길을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신사자리입니다. 다시 새로 복원하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다시 그럼요. 조성한 거네요. 그때 이제 파손이 심했던 것은 일본 사람이 떠난 데 대한 그런 안갚음 그런 것도 있지만은 6.25 바로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6.25가 터지고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그 전쟁의 와중에 여기가 큰 격전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전쟁의 와중에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그 전체를 구룡포 언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겁니다. 마치 100여 년 전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 이제 그 과거 시간 속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본 그 가옥의 흔적이 더 많이 남아 있네요. 아주 그대로죠. 그대로고 거의 뭐 90% 그대로입니다. 네. 이 사진 저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한문이 가득 적혀 있어서 사실 뭔지 몰랐는데 옛 일본 가옥 전도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요 빨간 부분이 네. 바로 이제 이 거리입니다. 예, 이 거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현재 과거 일본인들이 살던 일본은 거리 중심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때 이들이 이제 구룡포에 들어와서 많은 고기를 잡고 그것으로서 부를 축적해서 이제 일본인 거리가 생겨나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다 아담하게 잘 지은 건물입니다. 구룡포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선박 경영과 선호 운반업 등으로 빠르게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어자원이 풍부하니 그들에게 부는 약속된 것과 다름없었죠. 더불어 음식점, 제과점, 술집이 들어서면서 구룡포 거리는 빠르게 번창해갔고 최대 번화가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1933년 구룡포에는 1123명, 275가구가 살았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합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복원된 이 길이 저 정도의 규모가 돼요? 아니면은 좀 더 축소시킨 거예요? 당초 규모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그러나 이것이 그런 대로 잘 보존이 되고 이 건물들이 거의 1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목조 건물이지만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은 포항시에서 이 건물을 당초 거리 조성을 하고 꾸밀 때 손을 다시 좀 본 것 같고 그래서 100년 전의 건물들이 아직도 현존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거리에는 일본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그래서 그 자기들의 향수도 누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침략했구나 반성하고 아픔을 줬구나 반성하고 가는 그 관광객도 있을 겁니다.
황금의 땅 엘도라도 구룡포.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화려한 일본 가옥이 즐비한 이곳엔 아직도 참혹했던 일제 침탈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빼앗긴 엘도라도 구룡포 2편. 구룡포 일본 가옥들을 통해 보는 100여 년 전 일본인들의 삶 이야기. 그것은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지. 그것은.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일제강점기 아픈 침탈의 역사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이 시간도 꼭 함께 해주실 거죠?